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한 달간 연장하지만 사적 모임 기준과 식당의 영업시간은 일부 완화했습니다. 추석 특별 방역 대책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예,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새로운 거리 두기 조정안에서 이제 식당, 카페 네. 시간이 좀 늘어났습니다. 영업 시간이. 네. 근데 대개 이럴 경우 영업 시간을 늘려주는 거 보니까 이제 조금 다시 수그러드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경각심이 또 느슨해질까 걱정도 또 하거든요. 네. 국민들이 사실 오랜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했기 때문에 예. 지금 영업시간 1시간을 늘리는 것으로 이게 코로나19의 상황이 크게 나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최근에 이제 4단계 거리두기 이후에도 이동량이 크게 줄지 않고 그것 때문에 4단계 거리두기의 효과가 크게 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사실 큰 영향이 있을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이 정도 늘리는 것 가지고는 네. 괜찮다는 네,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 그 추석 방역 대책도 나왔습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서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게 했는데요. 이렇다 보면 추석 이후에 좀 대규모로 확산할 우려는 없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백신 접종자 4명을 포함해서 가족이 8명 모이는 것을 허용했기 때문에 예. 사실상 4명이 모이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고 생각합니다. 돌파 감염의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예. 돌파 감염은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한 10,000명 중에 4명 정도로 굉장히 그 빈도가 낮기 때문에 대규모 확산이 이것 때문에 일어날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대부분의 집단 감염이 이제 개인 모임이나 가족 모임에서 생긴다고 생각하지만 전체 집단 감염의 한 3분의 1 정도는 직장에서 생깁니다. 그러니까 연휴, 추석 이런 때 직장에 안 가고 가족이 모이고 직장에서 생기는 감염 대신 가족 간의 감염이 조금 더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다 함께 합쳐서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가족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자가 진단 키트라도 한번 가족들끼리 네. 해보고 그래야 될까요? 참. 우려가 되시면 그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연휴 기간에 특히 이런 것들은 주의해야 됩니다라고 짚어주실 것도 있다면 어떤 것들입니까? 그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벗고 오랜 동안 같이 있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이런 이 많은 비말이 침이 튀는 행위는 접종을 했다고 하더라도 돌파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하신 분을 포함해서 마스크 쓰고 일정한 거리두기 유지하고 이런 방역 조치는 가능한 한 최대한 지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다 보니까 피로감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로 이제 방역을 전환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요. 위드 코로나에 대한 일단 정의가 제대로 내려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조금 이르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위드 코로나를 이제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마스크 벗고 생활하는 영국이나 이스라엘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예. 그 모양은 나라마다 상황마다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위드 코로나는 마스크를 벗는 것은 특히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는 것은 가장 마지막에 해야 될 시도인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 전에 풀어야 될 거는 지금 영업시간 규제처럼 사회 경제적인 피해는 굉장히 크지만 사실 확진자 수를 줄이는 데는 크게 효과적이지 않은 것부터 단계적으로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푸는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풀어나가야 되고 아마 적어도 한 4개월, 길게는 6개월 이상의 시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기존에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의 규제 조치들을 완화하는 모양새가 될 거고요. 그렇게 규제를 풀면 이제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중증 환자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반대되는 견제 장치가 되는 예를 들면 보건소의 방역 역학조사나 접촉자 격리를 철저하게 하기 위한 인원의 증원, 그다음에 병상과 인력을 늘려서 혹시 확진자 수가 늘어나거나 중증 환자가 늘어나도 치료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과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푸는 것과 방역 조치, 치료 병상의 역량을 늘리는 것을 서로 연동해서 단계적으로 해나간다는 게 중요한 위드 코로나의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상당히 네. 애로를 겪고 있는데 새로운 또 뮤
변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네,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남미 쪽에서 발생했다고 해서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로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지역사회 감염이 일어난 건 아니고, 아니고. 해외에서 감염된 분이 이제 검역 단계에서 발견돼서 격리됐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퍼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뮤 변이는 이제 WHO 세계보건기구가 관심 변이로 지정한 상황이고요. 예. 처음 발견된 거는 올 1월 콜롬비아에서 발견됐고, 현재 콜롬비아에서는 전체 그 코로나19 감염의 한 39% 정도가 뮤 변이라고 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델타 변이와 비교해 보면 확산의 속도가 좀 느리기 때문에 그 델타 변이처럼 전파력이 높은 바이러스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그 남아공 변이에서 유래된 변이이기 때문에 백신에 대한 저항력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 백신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모더나 백신이 이제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석 전 1차 접종 70% 목표 달성을 독려하고 있는데요. 현재 접종 상황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모더나가 이제 백신을 준다, 못 준다 이렇게 이제 계속 그 혼란을 주고 있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데 그저께 100만 도수가 들어왔다고 하고 어제 90만 도수가 들어왔다고 하고 그 정도 지금 이미 들어온 그 백신 물량이면 9월 말까지 70%의 접종을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예. 뭐 이제 계속해서 추가로 물량들이 들어오고 특히 이제 파이자는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물량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백신 물량만 확보되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접종을 받으려고 하는 의사, 접종률은 굉장히 높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네.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백신이 넉넉히 확보됐다고 합니다. 이제 혹시 그래도 뭐 부작용 얘기가 자꾸 들리니까 네. 하면서 이렇게 저하시는 분들도 네. 이번 기회에 꼭 접종하시기를 그렇게 하고 추석 연휴를 맞이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예, 김 교수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